네. 그래서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 향상을 위한 리소스로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한 이유가 현재의 현재의 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도움을 준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이제 선별해 왔고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처음 공부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단순하게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보다 필요한 스킬과 공부량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팁이라든지 정보, 이론, 뭐 그런 것들을 다 여기저기서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에서부터 기술적인 내용까지 넓은 범위의 정보를 파편적으로나마 이제 얻을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준비했던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기본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능력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면은 왼쪽에는 비즈니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기술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적은 이유가 사실 데이터와 관련된 직군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직군에 따라서 세부적인 스킬셋은 다르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기술 스택과 왼쪽에 보이는 비즈니스를 모두 알아야 된다는 점에는 모든 직군들이 다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랑 기술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야 하는가에 따라서 직군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두 영역 모두 커버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다 당연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비즈니스 스킬 중에서는 유스 케이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뭐 ML 엔지니어링 그리고 새로 나온 기술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제가 상당히 강력한 스킬을 갖고 있다고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상대적으로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뛰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각각의 커버리지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어떤 스킬셋들을 골라서 키우냐에 따라서 어떤 저희가 부서 그리고 팀 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저희 동료들이랑 인터랙션 하는 방식까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두 고려하면서 스킬을 쌓을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이제 본인이 부족한 스킬과 키우고 싶은 스킬을 알 수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팟캐스트가 있고 ML AI가 있고 뉴스레터가 있고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해서 이제 책상에 앉아 있기도 하지만 뭐 이동을 하거나 손발이랑 눈이 이제 다른 거를 해야 될 때는 귀로도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팟캐스트를 선호하기도 하고 두 번째 보이시는 ML이랑 AI 관련된 거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분석이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뭐 GitHub 리퍼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ML 방법론 등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뉴스레터이고 네 번째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들을 기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부터 어떤 리소스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면은 제가 이제 태그 몇 개를 달아놨어요. 뭐 비즈니스 그리고 여기는 기업 분석 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이전에 보여드린 이 역량에 따라서 제가 태그를 달아 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역량들을 키우는데 이 해당 리소스는 어떤 역량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는가라고 이제 제가 회사 회고를 하면서 이제 적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알려드릴 게 이게 테크크런치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비즈니스 스킬이랑 기업 분석 스킬을 이제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 테크크런치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IT 관련된 뉴스들을 이렇게 빠르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크런치 웹사이트를 이제 저는 자주 보면서 비즈니스적이고 기업 분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를 보면은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에서 이제 새로운 프롬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제 도입을 했다라고 이걸 적어놨죠. 근데 왜 도입을 했냐? 보면 이제 AI 어플들을 빠르게 테스팅하고 이제 그에 대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프롬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만약 여러분께서 지원하고 싶은 회사 또는 이제 조직이 LLM이나 아니면 레거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면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실제 가상의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보통 이런 LLM 프로젝트를 하는 조직에는 이런 식의 유즈 케이스를 만들고 있구나. 아니면은 이런 식의 페인 포인트가 있구나.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시는 모든 아티클들이 저희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노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보는 아티클이 나중에 제가 저한테 언제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노트 테이킹을 하시고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관련된 비즈니스 케이스라든지 유사한 유스 케이스가 나오면은 이거를 곧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LLM 관련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저한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뭐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쪽으로도 연결이 지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자의 인풋이 어떤지, 그리고 이 저희가 제공해주는 모델이 어떤 식으로 이 유저라든지 아니면 그 인터페이스와 이제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설계해야 되는 내부 모델 프로세스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의 목적이랑 UI, UX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저희가 기획자들이랑 엔지니어들이랑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직접 프롬프트를 통해서 AI 모델을 만들게끔 사용자 경험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우리 조직, 그리고 현재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유사하게 또 다른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는 이제 엔소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요. 이 제목을 보시면은 뭐 6 million in seed funding이라 했고 Enso plans to bring AI agents to SMB라고 되어 있죠. 이제 SMB는 Small Medium Business라고 해서 뭐 한국어로는 이제 중소기업들인데 그러면 이 플랫폼을 뭘 하냐? 그래서 밑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산업에 맞는 LLM 에이전트를 제공을 해주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치과 의사를 위한 에이전트 아니면은 연구원들을 위해서 뭐 논문을 요약해주는 에이전트 아니면은 뭐 기반 문서를 바탕으로 원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에이전트 등을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엔소가 이제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역시 적용이 가능해서 저도 이런 기사들을 굉장히 유익 있게 봤어요. 저희 이제 실장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각 팀마다 그 팀이 일하는 방식에 맞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으면은 우리 전체 조직의 업무는 굉장히 향상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사에 도입하는 LLM 플랫폼도 이런 식으로 각 팀의 유스 케이스에 맞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엔소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 엔소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경우 실제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덕트를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유익 있게 보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테크크런치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엿보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 드릴 거는 이 어콰이어드라는 이제 팟캐스트예요. 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어, 한 회사가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전체 히스토리를 다 읊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설립자들이 한 선택이라든지 전략 등도 함께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팟캐스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 케이스를 아는 것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 중 하나는 이제 차를 타면서 들은 건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해서 이제 처음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IBM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계약 구조를 가져갔고, IBM이 디스트리뷰션을 역할 담당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가져갔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전해온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관점을 가져가면 좋은 게, 회사는 결국에는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어다 줘야 돼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리소스 주세요. 이걸 개발해 줄게요라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높이 올라가고 임원이 되거나 팀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직에 어떤 특정한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이 모델이 당신 네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런 식 어쿠아이드와 같이 순수 비즈니스적인 이제 리소스도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지금까지 테크크런치랑 어쿠아드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전체적인 것, 좀 시장이거나 거시적인 아니면은 기업 측면에서의 비즈니스를 다뤘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가서 서비스 단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 단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와 같은 경우는 이 프로덕트 헌트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이고 지역적인 서비스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니시 마켓을 타겟팅한 서비스들이 처음 런칭을 하면 이 프로덕트 헌트에 먼저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 버전의 프로젝트들이 많고 딱 봤을 때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새로운 프로덕트들이 소개가 되고, 이 사용자들의 투표를 바탕으로 이 최고의 프로덕트를 매주 이렇게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 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유저들이 여기 업로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도 하고 홍보를 하기도 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살펴보면서 요즘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스트림릿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트림릿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맨 처음 알게 돼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이제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AI를 사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지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찾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영감을 받아서 개인 프로젝트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를 할 때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중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Active Recall이라는 거예요. Active Recall 여기 보시면 Summarize Anything, Forget Nothing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주 전에 업보트를 굉장히 많이 받은 서비스인데 실제 여기에 들어가서 뭘 제공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 리컬이라는 데에서는 뭐 주로 LLM을 활용을 하고 리소스 같은 경우는 뭐 뉴스 아티클이라든지 PDF, 유튜브 비디오랑 팟캐스트, 블로그 포스트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을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능들이 뭐 서머라이즈가 있고 커넥트가 있고 리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서머라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서비스에서 요약을 해서 여기서 제공해 준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몇 가지를 더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뉴스 아티클을 파싱하는 모듈이 하나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PDF를 파싱하는 모듈도 하나 필요하고, 그러면 유튜브 비디오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있는 트랜스크립트를 가져와서 파싱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오디오를 파싱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리소스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파싱을 하고 하나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공을 저희한테 해준다라고 저는 이 서머라이즈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뒷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커넥트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뭐 챗GPT 그리고 렉스 프리드맨 팟캐스트가 있고, 그리고 뭐 챗GPT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있네요. 이걸 보니까 이제 관련된 토픽들끼리 서로 연관지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저희가 LLM 또는 임베딩 벡터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서비스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흥미롭게 봤던 다른 서비스들 중 하나는 이 라마3를 텔레그램 봇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그램 봇을 만드는 API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라마3를 붙였는데, 그럼 어떻게 붙였냐? 여기에 이제 디스크립션을 볼 때, 뭐, unlock the power of llama 3, 뭐 하면서 perplexity가 나오죠. 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다가, 이거 뭔가 잘 모르는데, 아니면 또 뭔가 새로운 서비스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perplexity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구글을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여기는 이제 앞단에 LLM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똑똑하게 이해를 하고 구글 서치 또는 인터넷 서치를 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라마3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답변 제너레이션을 하고, 그 뒤에는 이 Perplexity API를 사용을 해서 앞단에는 텔레그램 봇 API를 활용을 해서 붙였다라는 전반적인 아키텍처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프로덕트 헌트를 보시면서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어느 정도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또 팟캐스트인데요. 이거는 리니어 다이그레션이라는 팟캐스트예요. 사실 이 팟캐스트에는 끝난 지 사실 꽤 됐어요. 이게 2020년, 아니 2021년 아마 그때쯤 끝났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린 이유는 통계라든지 ML 관련된 개념들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도 이 데이터 다룬 능력이랑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분석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관련 것들을 이제 이 팟캐스트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해 주는데요. 굉장히 쉬운 영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다루는 모델들을 쉽게 설명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여자 이제 진행자는 ML 엔지니어이고, 남자 진행자는 데이터 관련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만 데이터 분석가나 사이언티스트, 즉 데이터랑 관련이 먼 사람인데, 이 여자 진행자가 남자 진행자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알려주면서 쉽게 설명하는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이런 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컨설팅이랑 데이터 분석 태그를 달아놨는데, 여기 굳이 컨설팅을 달아놓은 이유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각종 사람들이랑 인터랙션 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역시도 똑똑한 사람들이겠지만 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와 비교해서 수준이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관련된 지식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면 그 난이도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해하는 영역을 저희가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의 지식의 프레임에 맞게끔 재구성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팟캐스트가 종료된 상태지만 이제 5, 6년 동안 진행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한 에피소드가 짧아서 이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설팅 능력을 어느 정도 이제 키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커리어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커리어리라고 하면은 생긴 지 한 몇 년 안 된 서비스인데 이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링크 아니면은 뭐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물론 이게 데이터 분석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 개발자도 굉장히 많고 기획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커리어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커리어리보다 조금 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링크드인이에요. 링크드인이 생각보다도 이제 단순히 인맥 관리용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서로 정보 교환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 링크드인을 이렇게 하나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 몇 명을 팔로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아티클을 추천한 것도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관련된 다른 AI 관련된 아티클들도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링크드인을 활발하게 사용하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미 팔로우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본인께서 즐겨 사용하는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회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랭체인을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LLM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랭체인에, 랭체인을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랭체인을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업데이트라고 해서 관련된 기사들이 이렇게 다 뜹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팔로우하기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기업이나 조직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팔로우를 해서 관련된 기사들을 또는 아티클들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관련된 인사이트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맨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 스킬트리에서 왼쪽 비즈니스 사이드는 다 다뤘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기술 사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모델링,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배울 때 항상 이 사이클을 유의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저는 이 사이클이 이제 가장 이제 테크니컬한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및 기초 다지기죠. 만약에 어떤 모르는 개념이 있더라도 그런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대충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코드들을 돌려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론도 조금씩 같이 학습을 하면은 아,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구나라고 이제 전반적인 그림은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감을 잡은 상태에서 심화 학습을 들어가야 됩니다.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깊이 해당 이론 또는 방법론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을 안 하고 계시면은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계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타코드와 같이 이런 메타코드에서 진행하는 이런 현직자들이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면은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는 것을 더 도입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심화 학습을 하는 방법과 같은 경우는 이후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ML 관련된 패키지들 있죠.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순수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간
다른 패키지 일부만을 활용해서 만든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식의 확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단계가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런 이 3번 단계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외부의 자극 없이는 저희 스스로 뭔가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리소스들을 미리 확보해 놓고 알고 있어야, 아, 요즘 내가 너무 이제 새로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들 때마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와 관련된 리소스들을 각각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캐글입니다. 캐글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특정 모델을 파인튜닝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캐글 안에 있는 뭐 컴페티션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EDA 아니면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게 좋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엿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라고 이제 처음 딱 봤을 때 느꼈다면은 아, 그러면 임밸런스한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한번 볼까? 라고 해서 이제 캐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등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ML from scratch예요. 이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 여기 이 from scratch라는 거는 여기 말에서도 아실 수가 있듯이 처음부터 하다입니다. 미국 영어에서 I made this from scratch라고 하면은 나는 이걸 진짜 밑단에서부터 다 만들었어.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소스, 재료 조달, 모든 걸 그냥 다 내가 내 힘으로 뭐 미리 만들어진 거 산 게 아니라 다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ML from scratch라고 하면은 진짜 저희가 사용하는 ML 모델들을 from scratch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numpy라든지 아니면 뭐 판다스도 넣을 수 있고 그런 기본적인 패키지들은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사용을 해서 저희가 흔히 사용을 하는 뭐 간단한 트리 모델에서부터 뭐 랜덤 포레스트 아니면 XGBoost 아니면은 CNN, RNN까지도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소스를 어디서 얻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을 때마다 그냥 구글에다가 뭐뭐 from scratch를 검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스타팅 포인트는 여기 ML from scratch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table of contents 밑에 보시면 뭐 polynomial regression, CNN, 뭐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패키지들을 다 사용을 해서 가져와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넣고, 제 데이터 전처리해서 넣고, 그리고 각 패키지마다 필요한 밸류 값들 아니면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해가면서 결과값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델 안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길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피상적으로 앞단과 뒷단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링 그리고 저희가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분석에 활용하는 단계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시도를 해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뭐 CNN 같은 경우도 안에 레이어들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조금 안에 있는 이제 아키텍처를 변형하는 일도 있죠. 그런 것들을 새로 이제 보셨을 때 적응하기도 굉장히 빠르고 아 이거는 이 전체적인 것 중에 이거를 바꿨구나.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겠구나라는 깊이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from scratch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것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 from scratch예요. 이것도 이제 ML from scratch랑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를 순수 파이썬을 가지고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조금 태깅을 달아놨는데 느 정도 코딩 능력은 필요하긴 해요. 이 ML from scratch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펑션들이 만들어지고 클래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즉 코딩 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from scratch 같은 경우는 이거 책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뭐 PDF 방식, PDF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책도 있긴 한데 굳이 이 책이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구글에 검색을 해 보시면은 뭐 NLP from scratch 아니면은 단순히 Neural Network from scratch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도 많고 자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 굉장히 기본기를 탄탄하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조금 더 지역적이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자료 중 하나는 인터프레터블 머신러닝이에요. 사실 요거는 굉장히 머신러닝의 지역적인 필드이긴 합니다.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뭐 트리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 데이터가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뭐 뉴럴 네트워크 쪽으로 가면은 이 노드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이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고 저희가 직접 그 하나하나를 데이터 포인트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뭐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필드에서는 인터프레터블 머신러닝 필드에서는 이런 블랙박스 모델들을 화이트박스로 변환을 할 수 없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웹사이트를 보여드리면은 해당 모델들에 대한 interpretability, 즉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외부의 다른 펑션이나 방법론들을 활용을 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알아내면은 모델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interpretable models 해가지고 여기는 화이트박스 모델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전반적으로 모델 agnostic 메서드라고 해서 블랙박스 모델이든 화이트박스 모델이든 어느 정도 모델과 데이터 그리고 그 결과값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패키지들을 여기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그리고 모델이 어떻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지 굉장히 알 수도 있고 알기 위해서 모델 안에 있는 작동 방식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뉴럴 네트워크 인터프리테이션 쪽에서는 뭐 그래드캠이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마지막 레이어의 노드들을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액티베이션 됐는지 뭐 살펴보면서 그림 분류와 같은 경우는 모델이 그림의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봤길래 고양이로 분류하고 강아지로 분류하는지 등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면은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알아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유의점 중 하나는 인터프레터블 머신러닝이 굉장히 유용한 분야이긴 하지만 아직 저희가 현업이라든지 뭐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머신러닝 모델 자체를 외부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weight and bias랑 ML flow예요. 이거는 여기 화면에서도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ML 모델들을 트레이닝을 할 때 그 모델들이 모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렇게 시각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 매트릭도 같이 제공을 해주면서 데이터의 어떤 파트가 어떻게 트레이닝이 되는지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봐야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ML from scratch들을 이제 더욱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 데이터 분석을 배우는 세 가지 사이클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 및 기초,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거나.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면은 지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야겠죠.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인터넷상을 뒤지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아무렇게나 찾으면은 굉장히 시간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리소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링크드인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네, 관련된 패키지들을 검색을 하거나 워낙 팔로우하고 싶으신 분들을 이제 팔로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한 번씩 들어가 보면서 새로운 아티클이 나올 때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아니면 새로운 논문이 만들어지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리서치를 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허깅 페이스예요. 이 허깅 페이스에서는 사람들이 뭐 프리트레인된 모델이라든지 데이터셋이라든지 튜토리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둡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캐글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캐글은 데이터 분석이고 그런 전반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허깅 페이스에서는 조금 더 모델 중심적이고 뭐 디플로이 하는 법 아니면은 어떤 프리트레인된 모델 등 위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픈AI에서 디플로이한 모델들 아니면은 코히어 관련된 모델들 그 코히어들을 갖고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만든 새로운 NLP, 뭐 LLM 관련 모델들 그런 것들을 다 여기 허깅 페이스에서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apers with Code라는 이 웹사이트도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은 뭐 트렌딩 리서치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가 다 논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스타가 얼만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좋아요를 누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 말 그대로 Papers with Code이기 때문에 논문들과 함께 그 논문에 사용된 코드들도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NN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마스컬 CNN 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페이퍼도 있고 코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RCNN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CNN 모델들이 논문과 함께 코드가 여기 함께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로는 이제 논문에 나오는 실험이라든지 논문의 결과물들을 저희가 코드를 직접 구현해 보면서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 그냥 논문만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저자들의 고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또 2차적인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뭐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에 뭐 특정한 모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CNN 모델이 필요하다. 근데 그중에서 마스컬 CNN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코드에 들어가서 마스컬 CNN 코드를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보통의 경우는 이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패키지와 같은 경우는 유명한 논문과 같은 경우는 이미 패키지화 시켜놓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곧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지식의 범위 확장 측면에서 말씀드릴 가장 마지막 리소스는 더 시퀀스라는 뉴스레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브레이크다운해서 저희한테 아티클의 형태로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그것과 함께 다양한 패키지라든지 새로운 AI 뉴스 그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더 시퀀스가 얼마나 그런 빠르게 신기술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냐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는 이제 오픈AI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보시면 Extracting Concepts from GPT-4이라고 해가지고 GPT-4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픈AI에서 리서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블로그 포스트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제 논문도 함께 작성을 했는데 이게 작성된 날짜를 보면은 2024년 6월 6일이에요. 근데 이제 더 시퀀스라는 이 뉴스레터에서는 똑같은 거 이제 breakthroughs in GPT-4 interpretability 해가지고 가져온 날짜를 보면은 6월 27일이죠. 거의 이제 3주 만에 이제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본인들이 흡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아티클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빠르게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보통의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제목이 있고, 밑에 어떤 식의 모델이 새로 나왔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사, 본인들이 작성한 기사들이 나오고, 뭐 ML 관련된 리서치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뭐 Fast Attention 3 버전도 있고, Sub-Billion Parameter, 모바일용 이제 모델도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새로운 이제 AI 관련된 테크 릴리스도 이렇게 다 보여주고 뭐 AI 레이더라고 해서 어떤 어떤 스타트업 또는 이제 기업들이 펀딩을 얼만큼 받았고 서로 누가 펀딩 해줬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레터와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비즈니스적이고 전반적인 시장의 현황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과 같은 것을 굉장히 빠르게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과 같이 LLM 관련된 것들을 팔로우 하신 분들께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비즈니스 스킬 그리고 기술 스킬 두 군데 중에서 기술 스킬에서 제가 조금 더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 ML from scratch 또는 이제 이런 뉴스레터들을 보면서 논문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실제 구현해 보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코딩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파이썬이라든지 주로 사용하시는 언어를 의식적으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파이썬 코스를 들으면서 다시 이런 것도 있었지 상기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이썬 관련된 스킬들을 잘 다져 놓으시면은 개인 프로젝트 할 때뿐만 아니라 분석을 할 때에도 사실 분석 같은 경우는 특정 가설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파이썬 코딩 능력이 그 코딩 능력에 이제 발목이 잡혀서 뭐 그런 가설을 검증하는 스텝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가설 검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썬 코딩 능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리소스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셔서 이제 본인께서 원하시는 스킬 위주로 한번 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